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수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66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를 JTBC가 확인해 보니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며 경호처에게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보여주라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적시했습니다. 게다가 계엄의 적법성을 뒤늦게 끼워 맞추기 위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졌다가 폐기되는 과정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는데 먼저 수요일로 확정된 영장실질심사 소식부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어제 저녁 5시 2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한 뒤 19일 만이고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을 마치고 귀가한 지 17시간 만이었습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내란 핵심 지휘부의 신병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28일 1차 소환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지난 5일을 두 번째 소환일로 정했고 그 사이 빠른 속도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완성해줄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소환했습니다. 모든 게 속전속결이었습니다. 66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크게 5가지 범죄 사실, 8개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범행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 강희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2차례의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의 지시에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는 등 영장 집행을 막아선 범행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의 공보활동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어 판결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빠졌지만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역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추락한 우리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것 외에도 우리군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한 대 더 있었고 평양 인근에 추락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환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우리군이 보낸 무인기 2대가 북한에 추락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또 우리군이 보낸 무인기가 한 대 더 있는 겁니다. 특검은 작전에 투입됐던 군 관계자로부터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2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보안을 이유로 무인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답변 자체를 피해왔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군은 추가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물론 추락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군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앞서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 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2대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또 추가로 투입된 무인기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수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가 샤넬백 선물 등으로 김 여사에게 로비를 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주요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씨와 당시 재정국장이었던 윤 씨 부인을 출국 금지하고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자금 흐름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교단 돈으로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통일교 간부들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 씨 후임으로 현재 세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정 씨는 지난달 미국에 있는 남편이 위독하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그간 정치권 로비는 윤 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구매한 선물의 최종 도착지가 김 여사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삼부토건 의혹에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삼부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에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만났고 수혜주였던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삼부토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JTBC는 이 씨가 삼부토건 관련사 업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시작점은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삼부 체크하라는 발언 이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런 이 씨는 JTBC에 삼부토건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습니다. 조원희 씨 내지는 이제 삼부에 관련된 조성욱 네. 내지는 조남욱 회장 네. 이쪽과 혹시 뭐 아시거나 과거에 본 적은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전혀 모르고. 하지만 이 해명, JTBC가 확보한 녹취와는 배치됩니다. 선배님 많이 바쁘세요? 나는 정신없다. 아유, 뭐 또 추진하십니까? 뭐 인수하는 거 있으면 회사. 회사요? 나야 뭐 다 상장사죠. 이 씨가 인수한다는 이 회사, 과연 어디이고 누가 인수했을까?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회사 인수하는 것 때문에 계속 뭐 회계법이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다음 주쯤에 계약 들어갈 것 같아. 이 씨가 언급한 이 기업은 지난해 6월 H기업이 인수했습니다. 이 H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재임 시절에 삼부토건 최대 지분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즉 이 씨는 삼부토건 관련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일 때문에 바빴는데 삼부토건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검은 주변 조사를 마치면 삼부토건과 김건희 여사를 잇는 연결고리인 이종호 씨를 불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여름 더위가 본격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오늘 서울에 올해 처음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빨리 온 건데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오후, 그나마 더위를 식힐 곳은 물속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물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여기 걸어올 때까지만 해도 너무 덥고 막 습하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뛰어 들어가지고 노니까 너무 시원하고. 오늘 서울 전역엔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서울이 뜨겁게 달궈진 겁니다. 최악의 더위가 찾아온 지난해에 비해 18일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라온이 요즘 여름 날씨 어때요?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많이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날씨도 가마솥 더위였습니다. 대전과 광주 35도, 구미가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라산과 태백시를 제외하곤 전국 97%의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서울이 이번 주 내내 더 뜨거워질 거란 겁니다.
최근까진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남부 지역과 동해안이 무더웠는데 곧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어 뜨거운 공기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덮칠 걸로 예상됩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역력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내일 예보된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6도, 기온이 37도 가까이 오르면 7월 초 기온으론 1939년 이후 최고로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86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나 늘었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가 되어서야 다소 누그러질 걸로 전망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